네, 안녕하십니까. 네오이뮤텍의 양승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반갑고요. 또 저희 회사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화면에 그 네오이뮤텍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네오는 이제 새롭다는 뜻이고요. 임뮤는 면역이라는 뜻입니다. 테크는 아시겠지만 기술이고, 그래서 저희 회사는 새로운 면역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4페이지로 이동을 시켰는데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항암제 분야고요. 면역 항암제입니다. 항암제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가 암에 걸리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될 때 화학 치료를 많이 받습니다. 암 세포를 죽이는 약이니까. 근데 이 약이 문제는 정상 세포도 다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고요. 오랜 기간 이렇게 이 약만 의존하다가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표적 항암제라는 게 나왔어요. 암 세포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암들이 돌연변이가 생겨서 암이 됐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돌연변이를 타겟하는 표적하는 케미칼 약 혹은 단백질인데 항체, 그런 약들이 일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약들의 장점은 정상 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 세포만 죽인다는 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몇 개 안 몇 개 그런 것들이 없어요. 여러 암에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개 암만 표적 항암제가 되는데, 또 쓰다 보면은 또 돌연변이가 암이 또 생겨서 내성이 생겨가지고 안 듣죠, 약이. 그런 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항암제들 이후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항암제가 나왔는데, 바로 그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이 암세포가 있고 우리 몸에 T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T세포는 면역세포인데 암세포를 알아보고 죽일 수 있는 우리 몸의 유일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인다. 이거를 알아낸 건 좋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못 풀었던 숙제는 왜 그러면 이 암이 자라서 이렇게 암 환자가 되는 걸까?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암도 영리해서 T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는 신호를 주게 됩니다. 바로 그게 PD-L1이라는 이 단백질을 암세포가 발현시켜서 T세포가 갖고 있는 PD-1에 결합하는 순간 T세포는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몸의 암세포는 T세포 공격을 피할 수 있었고, 이렇게 크게 자라다가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시는 이 퍼즐을 풀고 전 세계 글로벌 회사들이 약을 개발했는데, 그게 이러한 결합을 막는 이 항체, PD-L1에 붙는 항체, PD-1에 붙는 항체, 이 약을 암 환자한테 투여했더니 실제로 암이 줄어들고 반응을 보이고, 이거는 부작용도 없고 우리 몸의 면역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주 많은 암에 다 적용 가능하고, 이러한 좋은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약점이 근데 하나 있어요. 아직은 약효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3명만 이 약이 듣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약은 대단한 약입니다. 부작용도 없고 암의 효과를 내는 아주 자연적인 치료제. 얼마나 대단한가? 전 세계에서 작년도에 많이 팔린 약, 이 하나의 약이 팔리는 매출이 엄청납니다. 이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는 1위가 매출을 20조를 했네요. 엄청나고, 2위, 4위 표시되어 있는 이 키트루다, 옵디보가 바로 앞서 설명드린 면역 항암제입니다.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0조를 팝니다. 약 하나가. 2등, 4등을 했고요. 이 1등은 지금이 세일즈 피크인데 앞으로 점점 몇 년 있으면 순위는 떨어진다 그러고, 면역 항암제가 1등, 2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향후 면역 항암제들의 매출 전망인데요. 보시면 2020년도에 이미 30조가 넘게 팔렸고요. 2025년도가 되면 60조 가까이 파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달러 기준인데 원화로 하면 60조. 이 엄청나게 많이 팔립니다. 이 면역 항암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로 휩쓸고 있는 면역 항암제의 위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효과가 아주 크지 않다는 거죠. 보시면 이 여러 암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암은 한 33%, 어떤 암은 뭐 10몇 프로, 어떤 거는 또 60%대로 매우 효과가 좋고, 이 암별로 효과가 다 다르구나. 근데 두 제품 간에는 차이가 없고 평균 30%. 그럼 10명 중에 3명은 효과가 있는데 7명이나 되는 사람은 효과가 없다. 왜 그럴까? 이 약이 팔리면서 많이 연구가 있었고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음 장에 설명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는가? 이 면역 항암제가 화학 항암제보다 표적 항암제보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율도 높고 생존 기간도 길고. 그러나 이게 30%대니까 이걸 늘려주기 위해서 다양한 병용 투여를 합니다. 컨비네이션. 암을 하나의 약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 같이 써서 최대한 치료를 높이는 그러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가? 면역 항암제들은 앞서 얘기 드린 대로 3명은 듣지만 7명이 안 듣는. 왜 그럴까? 논문들이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의 암세포 대비 이 파란색의 T세포들의 숫자가 이렇게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이런 면역 항암제가 들어가서 T세포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암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그룹은 반응을 잘 보이는 그룹인데, 반면에 대다수의 환자들은 T세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면역 항암제를 투여를 해줘서 T세포가 공격을 하게 해줘도 암을 완전히 제압하기는 어렵죠. T세포가 암 환자들이 부족한 게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T세포가 이렇게 없는가? 근데 우리 몸은 이 T세포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T세포를 만드는 오건은, 조직은 흉선입니다. 근데 이 흉선은 20살이 되면 기능을 멈추기 때문에 더 이상 T세포를 생산을 못하고 있는 것 갖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T세포도 줄고 암을 비롯한 다양한 감염이 됩니다. 병이 생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T세포가 부족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많이 감염되고 중증으로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어쩔 수 없이 T세포가 감소한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암 환자들 경우에 일부는 이미 이렇게 T세포 부족하죠. 나이가 먹으니까. 근데 1차 치료제, 화학 치료제, 방사능 치료제를 맞으면은 다시 이 치료제들이 암도 죽이지만 면역세포 죽이고 T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림프구, T림프구, T세포 감소증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1차로 화학치료, 방사능치료 받은 사람한테 아까 얘기 드린 그 면역항암제 투여하면 반응은 더 없게 됩니다. T세포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 T세포를 만들어주는 뭔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뭐지? 그거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제 T세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물질들이 작용하는지 논문을 냈고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이 정구세포로부터 림프구 정구체, T세포로 가는 이 분화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이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한 개, 인터루킨 7, 이게 작용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물질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이 물질을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로 만들어서 넣어준다면 T세포가 늘어나겠네? 그러면 암에도 효과가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프랑스 회사가 했습니다. 왼쪽 보시면 프랑스의 사이더리스라는 회사가 인터루킨 7의 가치를 알아보고 임상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에이즈 치료제 이런 것들로 개발하려고 많은 연구를 했고 또 일부 암 환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매우 좋은 결과는 T세포가 증폭이 된다.
우리 과학자들의 예상이 맞았죠. 이 회사도 이런 결과를 알고 매우 기뻐했고, 그리고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T세포는 늘어나고 부작용은 없고, 연구 단계에서의 큰 성공이었는데 아쉽게도 당시에는 이 상용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상용화 기술은 뭔가? 이렇게 연구를 위한 시료는 이렇게 조금씩 생산할 수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암 환자들 수십만 수백만 명에 대해서 약을 만들려면 생산이 돼야 되고 그 생산성은 매우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이 단백질이 약점이 있는데 매우 불안정합니다. 이 제조를 했는데 의약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언스테이블해서 자꾸 깨지는 겁니다. 이 문제를 풀지 않는 한 이 대량 생산이 이제 불가능한 약점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연구 단계에서 이제 해봤는데 이 R7을 어렵게 이렇게 분리를 해서 넣어줬는데 우리 몸에서 빠르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몸에서 또 이제 몸 안에서도 이제 사라지는. 그래서 약효가 너무 짧아져서 반감기를 늘려야 되겠다. 이 약이 우리 몸에서 반으로 감소한 기간이 길어져야지. 그래야 약효가 나오니까 반감기를 늘려주는 기술도 또 이 약에 적용이 돼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상용화가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의 이제 기술이 여기에 이제 적용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Y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인터루킨 7을 IL7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부분, 이게 이제 하이FC 융합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뭐 전에 한국의 제넥신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인터루킨 7에 적용했을 때도 매우 궁합도 잘 맞고 인터루킨 7의 활성도 전혀 억제되지 않고 반감기가 5배, 최근 연구 결과로 수십 배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감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 그럼 이거를 생산을 해보자. 그랬더니 이 기술만으로는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깨졌습니다. 이것도 잘 깨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저를 포함한 연구자들이 분석을 했고 인터루킨 7의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너무 약하다. 어디를 그러면은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앞쪽, 분자적으로는 N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요 빨간색 작은 부분, 요 부분에 뭔가 변화를 주면은 안정이 된다. 근데 그거를 너무 복잡하게 기술을 쓰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해결해야 된다. 심플한 것이 최고의 어떤 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았고 저희가 아미노산 3개만을 아주 작은 유니트로 붙여줬더니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오른쪽 그림처럼 순도가 깨지면 순도가 떨어지겠죠? 순도가 6배 이상 증가를 했고 생산성은 21배. 그래서 도합 생산 수율이 100배가 넘는 그러한 정도로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뭐 2배, 4배 이렇게 효과를 내는 그런 기술적인 실적을 이룬 게 아니라 수십 배, 100배 이상. 그래서 획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은 그렇다면 이 면역 항암의 시대라는데 어떤 클래스지? 저희 클래스는 기존 거랑 좀 다른데요. 이 삼각형 구도에서 T세포가 튜머셀, 암세포를 죽이는 이 패러다임에서 이미 나온 약은 T세포를 억제하는, 그거를 저해하는 이 치료제가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많은 회사들이 이미 팔고 있고 경쟁이 매우 치열한 그러한 면역 T세포 억제 저해제 클래스가 있고요. 이 왼쪽으로 가시면은 그렇다면 T세포를 활성화시켜주면 좋은 거 아닌가? 맞습니다. 활성화시켜주는 게 좋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T세포를 꺼내서 이미 활성화를 시킨 T세포로 바꿔주고 다시 환자한테 넣어주는 이제 카티라고 하는데요. 이 약도 출시가 돼서 2개 회사가 팔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인터루킨 7 말고 인터루킨 2나 10, 15 이렇게 발견된 순서대로 이름이 있는데 인터루킨 7의 친구들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얘는 T세포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T세포를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그래서 이런 것들 개발하는 회사들이 지금 있고요. 이 T세포를 늘려주는 증폭제는 인터루킨 여러 개 중에 단 하나, 인터루킨 7만이 T세포를 증폭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인터루킨 7은 상용화시키는 그 기술이 필요한 거고, 현재 NTI7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유일하게 이거를 해결하고 임상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T세포 증폭제라는 클래스에 속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 포지션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장으로는 그 회사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 네오 이뮤텍이라는 회사를 그 신약 개발의 어떤 메카라는 할 수 있는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 직접 창업하고 여기에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뒤에 그러한 이유는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에 진출해서 오피스가 그냥 미국에 있는 그런 자회사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국에 창업하고 미국 규정에 맞게 미국 신약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해 온 그러한 회사고요. 현재 이 회사의 위치는, 미국 본사는 락빌이라고 메릴랜드인데 워싱턴 DC 동부 차로 한 30분 거리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FDA, 그다음에 국립암센터, 또 감염센터 이런 곳이 있는 신약 개발에 굉장히 적합한 그곳에 세웠고요. 한국에는 이제 판교와 포항공대 내 연구소가 있고요. 미국에 30명, 현재는 한국에 20명, 총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기술 하이에프시라든가 R7 엔지니어링 그 기술 발명을 했던 사람이고, 제넥신에서 뭐 연구소라든가 사업본부 이런 역할을 한 뒤에 미국에 가서 창업을 한 케이스고, 가운데 보시면 닥터 레, 이 총괄의학 책임자 닥터 레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하고 의사시고요. 글로벌 파마에서 모든 그 경험을 하시고, 임상에 대한 다양한 임상 허가를 받고 하는 거는 뭐 수십 개를 하셨고, 중요한 거는 허가, 항암제로서 허가를 2건이나 또 하신 그러한 그 풀 사이클, 신약 초기부터 제품의 허가및 출시까지를 다 경험한 그러한 분이 조인을 했고, 오른쪽에 있는 사무엘 장 그 박사님은 이제 사업 책임자인데, 이분도 역시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글로벌 빅파마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특히 BMS라는 이 제품 옵디보,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전 세계 지금 현재 4위, 매출 10조 가까이 파는데, 이 약의 상업화 그 전략을 담당했던 임원이십니다. 따라서 닥터 장은 이 면역 항암제 시장에 어떻게 출시해야 되는지, 또 이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 하려면 이 빅파마는 뭘 원하는지를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 개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주지영 상무님은 셀트리온에서 미국 유럽 그 제품 출시할 때 관련된 일을 맡으면서 그러한 일들을 해봤고, 최동훈 박사는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현재 IL7 발명도 같이 하고 IL7 프로젝트를 오랜 기간 했던 그런 연구자입니다. 이병화 박사는 이제 면역학 전공이고 NIH에 경험을 하다가 저희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임상 개발 허가 쪽에 그 미국 동부 FDA, NIH 이쪽에 아주 전문가들이 저희 회사에 조인해서 이제 그쪽에 사시니까 함께 저희가 신약 개발을 올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저희가 임상을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고, 신약은 임상을 거쳐야만 하고, 따라서 임상은 매우 중요하겠죠. 임상 연구는 지금 숫자로 뭐 1, 5,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이라는 얘기는 이 NTI7이 전 세계 유일한 T세포 증폭제라는 건데, 이것이 T세포를 늘려주는 우리 몸의 기본적인 매우 중요한 그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5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갖는 거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뭐 간암이나 위암 이렇게 암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 또한 20개 이상의 암 또 감염 질환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3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에서 면역 항암 분야에 판매 1위, 2위, 3위 이 세 개 회사랑 이미 협약을 맺고 의약품도 무상으로 받고 함께 임상을 디자인하면서 임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 글로벌 회사들은 어떤 회사인가? 먼저 그 회사의 규모를 보시면 다 시가총액이 200조, 300조. 만약에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바로 삼성전자 다음에 랭킹을 이제 하는 그러한 아주 큰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뭐 쉽게 우리가 어떤 협약 맺기가 어렵죠. 그렇게 하기가. 근데 저희들의 그 개발하는 물질이 워낙에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 4월에 이건 저희가 2017년에 이 로슈 제넨텍에 방문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저희 임원 4명이 제넨텍 임원 20명과 디스커션하고 또 총괄 책임자분과 하면서 또 그 뒤에 6개월간의 아주 인덱스한 리뷰를 받고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 거쳐서 협약을 맺게 됐고요. 그 뒤에 이제 머크라는 지금 현재 1위를 하는 회사, 이 회사하고 또 계약을 맺으면서 공동 연구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금 2등 제품을 팔고 있는 BMS라는 미국 회사와 또 협약을 맺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첫 번째 계약을 맺었던 로슈 제넨텍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데 이 연구는 또 의미가 좀 있습니다. 바로 폐암 환자 대상으로 퍼스트 라인 1차 치료제로 간다는 건데요. 이렇게 1차 치료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다. 이들 면역 항암제랑 저희 약을 함께 병용 투여해도 컨비네이션 해도 부작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일 먼저 맞는다는 거죠, 이 약을. 두 번째는 다른 약을 맞아서 효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약부터 맞겠다. 이 얘기는 이제 효능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희 약이 2018년 4월 이후에 한 2년이 지난 지금 2020년 10월, 작년 10월에는 많은 진도가 나갔고 이제는 글로벌 빅파마라든가 이거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FDA 승인도 받고 또 임상에서 이 연구가 곧 착수될 거기 때문에 우리 약이 말기암이나 여러 치료를 받은 암이 아니라 이제는 1차 치료제로도 간다는 아주 중요한 계약이 작년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구를 하는데 뭐 한 몇십 명 대상으로 하나? 뭐 한국에서만 하나? 그게 아니고 저희는 미국 회사고요. 이 임상은 대부분 다 미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자 수도 이 프로그램별로 보시면은 100명 평균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총 대상 환자가 540명의 암 환자들이고요. 그 의약품 지원의 규모도 보면은 850억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런 협약을 안 맺으면 상용화 돼서 팔리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850억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 사용 없이 우리가 이 약들을 무상으로 받으면서 500명 이상의 임상을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파트인데요. 사업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면역 항암제, 이 면역 관문 억제제는 많은 회사들이 다 상용화를 시켰습니다. 1등, 2등, 3등 회사들이 상용화 시킨 것뿐 아니라 뭐 파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회사들도 다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용화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기전이 같기 때문에 제품 간의 효과라든가 부작용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쟁이 매우 치열하겠죠. 게다가 2028년부터는 이 머크나 BMS 약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니까 바이오 시밀러도 나오고, 그러니까 경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상황.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그냥 경쟁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병용 파트너를 이 회사들은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보시면은 이제 BMS가라는 회사가 이 넥타라는 회사에 인터루킨 2 뭐 T세포 액티베이터를 4조를 주고 권리를 가져오는데 단 35% 권리만 가져오는데 4조를 씁니다. 100% 권한이 아니라 35% 권한을 갖는데도 4조를 쓸 정도의 딜을 했고, 또 뭐 인터루킨 10이나 이런 것들은 또 2조에 회사를 아예 사버리고 릴리라는 회사가
또 산노피라는 회사는 또 IL2인데 이것도 IL2고, 이 IL2는 이제 일상에서 아주 초기 결과만 가지고도 3주에 또 사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이 인터루킨 계열의 약들에 관심이 많고 큰 돈을 써서 병용 파트너를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계약이 일어난 시점은 임상 이상의 2A, 그러니까 초기 결과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상 이상에서 한 100명, 200명 그 정도만 있어도 계약은 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사업 모델 역시 하나의 축은 항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세 개 프로그램 대해서 다 글로벌 빅파마한테 라이센싱 아웃한다. 그게 이제 큰 사업적 어떤 모델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두 개 프로그램에 속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허가받고 출시하고 판매를 한다. 이쪽은 마케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환자는 적고 약가는 높고 의사들은 환자들 잘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마케팅까지 하면서 임상뿐 아니라 그러니까 초기 개발, 임상, 허가, 판매까지 미국에서 유럽에서 풀사이클 경험할 수 있는, 돈을 버는 거 외에도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제조 파트는 저희가 이 제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저희가 제조하면서 라이센싱 아웃을 한 글로벌 빅파마한테도 우리 약을 납품해주고, 또 직접 판매는 당연히 우리가 생산해서 파는 거고, 그래서 제조 파트도 저희들이 매출을 내는 하나의 사업 모델입니다. 그 중요한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게 제넥신에서 갖고 온 걸로 아는데 NIT는 어떤 권한이 있는가? 저희들이 가져온 것은 지역에 대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아메리카,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와 유럽, 저기 진하게 보이는 그 지역이죠. 이 지역이 상당히 큽니다. 전 세계 80에서 85%의 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네오민텍이 갖고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은 모든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이 지역에서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면 제넥신하고 프라핏을 쉐어합니다. 매출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을 할 경우에는 매출액의 35%를 제넥신에 주고, 저희가 만약에 직접 판매해서 매출을 하면 이익에 대해서 35%를 나누는 그러한 협약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T세포에 관련된 시장이 얼마나 큰가 예측이 됐는데 매우 크죠. 지금 면역 항암제들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T세포 억제 저해제인데, 이 시장은 현재 뭐 30조가 됐고 미래는 50조, 130조.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이고 제품들의 판매가 매우 이제 큽니다. T세포 활성제 같은 경우에는 런칭된 이후에 이제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이렇게 된다고 보고 있고, T세포 증폭제 같은 경우에 매출 어떨 건가? 저희들이 이제 데스텀이라는 전문 기관에 이제 맡겼을 때 우리 약 역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런칭 후에 1조, 또 그 뒤에 빠르게 10조가 되는 그러한 마케팅 파워가 있을 거다. 그렇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NTI7 이러한 것 후속으로 넥스트 NTI7을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저희들만의 T세포 억제 저해제, 기존의 그 글로벌 파마들이 갖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 내부에서 T세포 기능을 막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면서 T세포를 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치료제.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가 암세포에 가면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암을 죽이는 그러한 T세포 연관체를 개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카티라는 약이 이제 T세포 치료제인데 혈액암만 됩니다. 아직은 시장도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형암은 없는데, 바로 그 고형암을 타겟할 수 있는 카티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조금 전달드리고 싶은 5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네오임뮤텍은 어떤 회사인가? 전 세계 신약 개발 중심 미국에 직접 창업하고 미국의 시장, 그 시장에 제품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거꾸로 처음부터 일을 해왔던 그러한 그 미국 회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상용화가 가능한
그러한 전 세계 유일한 T세포 증폭제를 개발하는 회사. 세 번째는 혼자 그냥 우리들만 디자인하고 우리가 그냥 임상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1등, 2등, 3등과 함께 임상을 기획하고 또 의약품도 지원받고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그렇게 임상을 하는 회사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대부분의 효능 평가가 이상인데 이상 프로그램이 이미 4개가 있고 연말이면 6개. 그래서 이상 프로그램 6개로 데이터를 계속 만드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회사. 마지막으로는 T세포 하면 생각날 수 있는 글로벌 T세포 중심 회사로 가기 위해서 NTI7 말고도 넥스트 NTI7 T세포 관련 치료제를 개발하는 T세포에 강한 그러한 회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뒤에 제가 IPO 공모에 대한 플랜 이런 슬라이드가 있긴 한데요. 그거는 좀 따로 봐주시고요. 오늘 저는 이렇게 회사 설명을 드린 거고 이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